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저희 디모아가 함께하는 IT 캠프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날이죠. 오늘은 알고 쓰자 윈도우 10.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기능에 대한 설명을 일단 이번 시간에 정리해 드릴 거고요. 다음 주에 하는 윈도우 10 과정에는 조금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갈 거예요. 특히 학교 같은 데서 선생님께서 아이들하고 원격 수업할 적에 학생들 집에 있는 컴퓨터를 봐줘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팀즈 못 들어오고 있는 친구들 봐줘야 되니까. 그럼 원격이라던가 그런 팁들에 대한 소개가 일단 다음 주에 나가고요. 오늘은 다 알 것 같지만은 생각보다 윈도우 10 기능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그냥 간단히 차분히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순서는 지금 보고 계시는 기본적인 기능과 더불어서 앱에 대한 이야기를 뒤에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페인트 그림판인데 3D 그림판도 있고요. 그래서 혼합현실 만드는 이야기도 할 거고, 그리고 사진 편집하고 그다음에 동영상을 간단하게 편집할 수 있는 기능 소개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윈도우 10 시작하는 거 모르는 분 안 계세요. 왜? 컴퓨터만 키면은 윈도우 10은 자동으로 실행이 되니까. 자,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윈도우 10이 화면이 좀 많이 변했잖아요. 예전에 윈도우 8 쓰던 거에서 이제 넘어와가지고, 그러다 보니 왠지 모르게 버튼도 바뀌고 또 익숙하기 때문에 쓰는 것만 쓰기 때문에 굳이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기능은 뭐냐면은, 우리 컴퓨터죠. 노트북은 제가 노트북이고, 화면 하단에 보시면 여기 왼쪽에 윈도우 단추가 있어요. 얘 이름이 시작 단추라고 그러고, 기본적으로 손을 안 대셨다면 여기 검색창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쓰는 프로그램들은 보통 아이콘으로 바깥에 뽑혀져 나와 있는데, 찾을 때는 이 검색창을 이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라는 걸 일단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저는 지금 윈도우 시작 단추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처럼 윈도우 메뉴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뒤에 있는 슬라이드 그림이 겹치니까는 왠지 모르게 조금 어지러워 보이니 슬라이드 그림을 바꾸고 다시 저는 시작 단추 눌러볼게요. 자, 이와 같이 생겼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이 그림을, 이 화면을 디자인할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에서 왼쪽 편 보시면은 왼쪽에 조금 크게 한번, 잘 안 잡히는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설정이란 글자도 보이고, 그리고 여기 이제 전원 단추 같은 것들 보이시죠? 사진 찾는 거, 문서 찾는 거, 이런 화면들이 보이는데, 그 오른쪽에 지금 보고 계신 맨 왼쪽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치면은 여기 프로그램들 목록들이 나와요. 설치되어 있는 거. 여기 보시면 코타나라던가 저는 뭐 엑셀도 보이고요. 글로브 같은 것도 보이고 카카오톡도 보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를 천천히 보시면은 각 항목 중간에 알파벳이 써 있을 거예요. 지금 저는 뭐 G도 보이고 I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 항목을 살짝 한번 눌러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해보면 지금 보고 계시는 거 그림처럼 어때요? 네, 이렇게 다이얼 버튼 누르게 되어 있는 거 같은 그림이죠. 도어락 같은 그림. 그래서 여기서 내가 원하는 첫 글자, 예를 들어서 히읗 한번 눌러볼게요. 히읗을 제가 한번 클릭을 하면은 히읗으로 시작하는 프로그램들 목록들이 나와요. 봤더니 저는 한글 2018 버전도 가지고 있고요. 한글도 2007 버전도 있고요. 여기 봤더니 우리 회사 포탈에 대한 아이콘도 들어와 있네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윈도우 10은 디자인을 바꾸면서 예전에 메뉴가 길쭉해가지고 막 이동줄 찾았었거든요. 근데 도어락처럼 버튼식으로 찾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거 하나 저희가 보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오른쪽 그림 보시면 여기 작은 아이콘들이 보이는데 여기를 저희가 시작 화면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보죠. 예를 들어서 제가 M을 한번 클릭하면 M으로 시작하는 목록들이 나오겠죠? 자, 여기에서 지금 뭘 한번 볼까? 추억의 게임입니다. 솔리테이어라는 컬렉션이라고 있는데 이거 카드 게임이에요. 옛날 옛적에 윈도우 처음 나왔을 적에 저희가 많이 하던. 그래서 이거를 자주 쓰게 되면 찾으려면 너무 번거로워지잖아요. 그래서 해당하는 프로그램 목록 이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잠깐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곳에 뭐라고 뜨냐면은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시작 화면에 고정합니다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세를 누르면은 작업 표시줄, 앱 설정, 뭐 평가하는 것도 나오고, 이거 딴 사람이랑 공유할 수 있는 단추도 나오고. 근데 우선 저희는 시작 화면에 고정을 살짝 클릭해 봐요. 자, 클릭하면은 어때요? 오른쪽에 지금 제 화면 기준으로는 탐색이라고 되어 있는 곳 하단에 이렇게 스페이드 그림
카드가 하나 나오죠. 여기 지금 프로그램 등록하는 방법이에요. 한 번 더 볼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기 팀즈가 있으니까 얘를 한번 지워볼게요. 뭐 괜히 손내면 안 되니까 메모장을 지우겠습니다. 예, 제거를 하고요. 살짝 없애고 다시 시작 단추, 윈도우 단추 눌렀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특정 프로그램을 좀 찾아볼게요. 엑셀도 보이고 기타 등등 보이는데 뭐 예를 들어서 크롬이라는 게 여기다가 아이콘 바깥에다가 내놓으면은 나중에 찾기가 복잡하지 않을 것 같으니 이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리고 나서 시작 화면에 고정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항목을 클릭하게 되면은 네, 보고 계시는 것처럼 또 아이콘이 이렇게 등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자주 사용하는 것들 메뉴에 등록하는 방법은 특정 항목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시작 화면에 고정 이렇게 쓰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아이콘들이 지금 형태들이 많아요. 네, 저는 이 화이트보드 굉장히 크죠. 이 화이트보드 되게 재밌는 앱이에요. 이거 잘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공짜예요. 자, 그럼 조금 전에 가졌던 솔리테리어 한번 볼게요. 솔리테리어라고 되어 있는 항목에서 마우스 오른쪽 다시 한번 눌러봐요. 그랬더니 이제는 시작 화면에서 안 보지 않겠습니다 하는 시작 화면에서 제거라는 기능도 주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봤더니 크기 조정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여기가 보통으로 적혀 있길래 아주 크게 한번 잡아볼 거예요. 그래서 크게라고 설정을 했더니 아이콘이 어때요? 예, 아주 커졌죠. 그러니까 찾기 굉장히 쉽겠죠. 그래서 만약에 오늘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우리 혹시 학생들이라면은 혹시 할머니, 할아버지 컴퓨터 쓰실 적에 아이콘을 크게 만들어주면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네, 이런 기능 하나 지금 저희가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요거를 하나 살펴보셨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콘에서 다시 한번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 좀 해볼게요. 그리고 자세히가 있길래 뭐라고 봤더니 여기서 한번 볼까요? 작업 표시줄에 고정이라는 글씨가 있어요. 작업 표시줄. 작업 표시줄은 어디예요?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 제일 하단줄. 자, 그러면은 제가 작업 표시줄을 여기서는 네. 작업 표시줄에 고정합니다 라고 클릭을 했더니 화면 제 거 기준으로 하단에 뭔가 아이콘이 생겨요. 지금 보시면 여기 흑백의 스페이드 그림 보이시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맨 밑에 지금 저는 여기 엣지도 있고요. 아웃룩도 있고 크롬도 있고 팀즈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어플리케이션이나 뭐 탐색기 같은 것들 자료 손 가는 것들 맨 밑바닥에 올려놓고 썼습니다. 여기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윈도우 시작 단추 있고 검색창이 있는 이 줄이 작업 표시 줄이에요. 이름 정확하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작업 표시줄 우측으로 가면 뭐가 보이느냐면 시간들 그리고 지금 저는 노트북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이제 배터리 성능 표시들 그리고 오피스 365를 저희는 이제 생활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드라이브하고 동기가 되고 있어요 라고 하는 표시들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윈도우에서 가장 하단에 있는 내용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검색창은 어떨 때 저희가 버튼 눌러서 프로그램 찾기 귀찮을 때 쓰겠습니다라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그림판이라고 한번 써볼 거예요. 그림판이라고 입력을 하면은 지금 화면에 그림판이 3D가 있고 그냥 옛날 썼던 그림판 두 가지가 이렇게 찾아와 주죠. 그러니 여기서 내가 쓰고자 하는 거를 적당한 거 찾아서 클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검색창 사용하는 거 정리되시겠죠?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윈도우 시작 단추를 사용을 해가지고 도어락처럼 버튼 눌러서 프로그램 찾는 방법도 하나 보셨고, 그리고 검색창을 가지고 저희가 해당되는 프로그램을 찾는 방법도 살펴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혹시 여기 수업을 듣는다면은 마인크래프트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쵸? 그래서 마인크래프트 찾는 것도 지금처럼 하시면 되게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업 진행하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화면 오른쪽에 질문과 답변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음표 단추 눌러가지고 궁금한 거를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내용 보고 관련된 내용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윈도우 로고 키하고 단축 키예요. 그래서 화면 오른쪽만 제가 조금 크게 만들어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앞에 더하기죠. 이거는 키보드 플러스 더하기 단축을 누르라는 뜻이 아니라 키보드에 보시면은 윈도우 시작 단추처럼 생긴 단추가 하나씩 다 있어요. 보통 왼쪽 스페이스바 좌측에 있거든요. 그 단추를 누른 상태에서 각각의 알파벳을 클릭하면 해당되는 기능에 대한 것들이 화면에 보입니다.
그 중에서 아마 많이 쓸만한 것들 중에 하나는 윈도우 키와 쉬프트 키 누르고 S 누르면 화면 캡처답니다. 이 부분. 이건 저는 거의 생활이 되어 있어서 거의 손에 익어 있는 키인데 이런 그림들. 그리고 위에 보시면 알림센터 표시합니다 하는 윈도우 A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탐색기를 빨리빨리 찾는 거 좋아하시면 윈도우 키하고 알파벳 E 키를 눌러주시면 탐색기가 짠 하고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단축키는 시험을 볼 거 아니라면 외울 필요는 없어요. 단지 내가 자주 쓰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식으로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지 나의 패턴을 내가 파악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거에 맞게끔 각각의 단축키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참고로 하나 화면에 남겨드리고요. 혹시 이거 되게 좋아 보이는데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시간을 드리면 이 그림을 하나 캡처를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찰칵하는 거죠. 예. 아니면 나중에 잘 봤다가 검색하시면은 우리는 굉장히 훌륭한 네티즌들이 있잖아요. 누리꾼들이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 다 찾을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단축키 한번 제가 참고하시라고 크게 보여드렸고요. 저는 다시 화면 슬라이드 쇼는 밑으로 내려올게요. 자, 그러면 지금 윈도우 설정으로 넘어갈 건데 설정으로 들어가는 게 아까 단축키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었어요. 그쵸? 근데 기본적으로 이번에는 그냥 검색으로 해서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아까 저희 윈도우 그 시작 단추 오른쪽에 검색창 있다는 거 기억나시죠? 화면 제일 하단인데 작업 표시줄 제일 왼쪽에 창이 하나 열려 있어요. 거기에다가 클릭하시고요. 이곳에다가 제가 설정이라고 입력을 하면은 이와 같이 설정이라는 글자가 다 들어가 있는 모든 걸 다 찾아줘요. 그리고 재미난 건 뭐냐면요. 문서도 찾아주네요. 네, 저는 이제 업무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니까는 설정이 들어가 있는 모든 문서를 다 뒤져서 이렇게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라고 알려주는 거죠. 자, 그 중에서 필요한 거. 저는 여기는 설정. 아마 이걸 겁니다. 라고 가장 정확한 걸 찾았습니다. 왜? 단어를 2개 넣었기 때문에. 해당되는 항목을 열기 단추 누르셔도 되고 아이콘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이 뜰 거예요. 자, 이 그림 처음 보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예전에 윈도우 8에 익숙하셨다가 업데이트한 이후에 아무 작업도 안 하신 분들이라면 예전하고는 조금 뭐가 좀 거시기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할 텐데 정리가 예쁘게 잘 되어 있어요. 자, 그곳에서 내가 무엇을 할 건지는 각각의 항목들을 들어가서 보시면 되는데 오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다는 못 봐요. 워낙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많이 쓰고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들만 저희가 찾아볼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특히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계정 부분이에요. 학교에서 컴퓨터를 공용으로 쓰죠. 그러니까 패드를 아이들이 수업용으로 받아가지고 한꺼번에 충전했다가 다시 이제 학생들에 배포한 다음에 다시 수거해서 또 리셋한 다음에 또 충전하는 이런 과정들을 겪으실 텐데 클라우드로 넘어가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공용 PC에 되는 계정 부분이거든요. 그거 내용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설정에서 계정이라고 되어 있는 이 항목을 제가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계정을 제가 선택을 하고요. 자, 그랬더니 이와 같은 그림이 나와요. 저는 지금 회사 소속이니까 나는 소속이 어디예요? 라고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진이라든가 올리시면 여기 뭐 이쁜 얼굴이라든가 가족 그림이 나올 수도 있을 테고 그 중에서 저희는 일단 왼쪽부터 한번 볼 거예요. 이 중에서 어디서부터 볼까요? 뭐 사용자 정보 지금 보고 계신 거고요. 여기 처음에 보이는 게 이메일 및 계정이 있길래 한번 클릭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좀 개인정보인데 일단 클릭을 하면은 현재 등록되어 있는 목록들이 지금과 같이 보여요. 그러면 현재 등록된 회사 계정도 있고 지금 저는 테스트 계정으로 사용하고 있는 또 계정들이 이런 것들이 보이고 추가로 필요한 것들은 계속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 그림이세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밑으로 좀 와볼게요. 그리고 학교 계정, MS 계정, 요거 지금 구분을 좀 해드릴게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거는 무료 계정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 컴퓨터를 좀 아주 일찍 시작하시는 분들께서는 MSN이란 메신저를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게 이제 이름이 지금 바뀌어가지고 윈도우즈 라이브 계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무료 계정이에요. 우리 휴대폰을 안드로이드를 사면 어떻게 돼? 그냥 바로 쓸 수 있어요. 보통 계정 만들려고 그러죠. 그래서 구글 계정이 없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휴대폰을 아이폰만 썼어야 하지 않는 이상은 거의 다 구글 계정 한두 개씩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무료 계정 만드는 게 MS 계정인 거고요.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고요. 회사 또는 학교 계정 추가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오피스 365 계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피스 365 계정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계정. 그래서 학교는 우리 지금 서울특별시 교육청, 그리고 전국에 있는 모든 교육청, 한 군데만 빼고는 전부 오피스 365 계정을 가지고 계세요. 쓰느냐 안 쓰느냐는 개인의 선택이 또 학교의 선택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배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만드시거나 아니면은 학교에다 문의하셔서 계정을 발급받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단어는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어떤 게 차이가 있는지. 자, 거기까지 보시고 왼쪽으로 넘어갈게요. 왼쪽으로 갔더니 여기 지금 이메일 및 계정 보잖아요. 그리고 로그인 옵션 한번 볼 거예요. 로그인 옵션을 누르면은 윈도우 로그인을 할 때 화면 크게 할게요. 자, 어떤 식으로 로그인 하실래요? 지금 저는 그냥 번호로 입력하고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내부에 인툰이라는 망을 쓰기 때문에 그 인툰을 통해서 보안을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숫자로 정리되어 있는 것들이 많은데 가정이나 학교에서 내 PC에 이건 공용 PC에도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인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카메라가 다 달려 있는 경우가 많죠. 데스크탑이 아닌 이상은. 그러다 보니까 얼굴 인증이라던가 요즘은 그냥 생활화가 되어 있는 지문 인증 그리고 윈도우 뭐 헬로핀에서 이런 것들 보안 키들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가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런 메뉴가 있다는 것만 살펴보시고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연결 내용을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어디세요? 윈도우 설정에 있는 계정 부분이세요. 뭐 잊어버리지 마세요. 뭘 많이 보긴 했는데 오늘 조금 바빠요. 그리고 화면이 많이 움직이는 편입니다. 그래서 설정에 있는 계정이라는 항목을 보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살다 보면 무슨 일이 발생할 수가 있냐면요. 특히 이제 그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그 기자재를 학교에서 이제 업무용으로 다 받으시거든요. 받으셨는데 계정을 이런 거 저런 거 하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팀즈에 로그인이 안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오피스 365 로그인이 안 돼요. 뭐 이런 내용들을 겪어본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이제 물론 케이스가 세 케이스 정도 종류가 되기는 하는데 일단 저희가 윈도우 상태에서 하실 수 있는 거는 이 계정에 회사 또는 학교 액세스 일로 들어가시면 이 계정들이 서로 꼬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선 계정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 계정, 두 번째 계정, 세 번째 계정 이렇게 숨어 넘어가는 그런 나름의 루틴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서로 엉키거나 아니 먼저 뭔가가 하나 잡아놓게 되면은 나머지 계정들은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팀즈 같은 거 로그인하실 적에 뭐 이 디바이스를 관리를 하겠습니다라는 걸 설정을 보통 하지 마세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학교 계정이 아닐 때는 그러니까 학생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계정이 선생님 제 계정으로 팀즈에 안 들어가져요. 학교 공용 PC에서. 그리고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디바이스에서 로그인이 어저께까지는 아니면 오전까지도 됐는데 갑자기 점심 먹고 왔더니 지금 안 돼요 하면 의심해볼 장소는 지금 보고 계시는 계정의 회사 또는 학교 액세스 이 항목에서 계정을 지금 쓰고 계시는 기본 계정 말고는 다 삭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연결 끊기라는 항목들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서 클릭을 하셔가지고 화면에서 지워버리시면 보세요. 이거하고 관련된 모든 정보는 다 없앤다고 그러죠. 이해해 볼게요. 그럼 해당되는 계정이 내 화면에서 일단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 되어 있던 앱들 대부분이 팀즈일 것 같은데 로그인 하시면 아무 문제 없이 이제 접속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아마 생활에서 꽤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저는 설정에서요.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 이제 장치 쪽으로 한번 살짝 넘어가 볼 거예요. 자, 지금 계정에 관련된 내용을 봤고요.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설정 화면에서 앞으로 가는 거는 제가 화면 위로 갔더니 여기 화살표 그림이 있어요. 홈을 눌러도 상관없는데 여기 있는 화살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바로 전 페이지로 진짜 가는지. 전 페이지 해봐야 메인 화면이었었죠. 네, 이 그림이 설정이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저희는 장치라는 데를 가볼 거예요. 지금 제가 라이브 이벤트 하고 있는 지금 제 그 디바이스 상황은 노트북이거든요. 노트북에도 터치패드가 다 붙어 있어요. 근데 학생들 입장이나 아니면 선생님들 대부분
보시면은 노트북과 패드는 다 가지고 계시죠. 특히 우리 학생들은 패드 가지고 선생님들 원격 수업 받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랬을 때 패드에서 액팅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 정리되어 있냐면 지금 보고 계시는 설정이 있는 장치 부분입니다. 자, 장치 부분 들어가시면은요. 여기 블루투스 연결하는 것도 보이네요. 예, 그럼 블루투스 이어폰들, 장비들 많죠. 다 연결해서 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볼 건 터치패드 쪽이에요. 자, 터치패드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터치패드를 쓸 겁니까? 안 쓸 겁니까? 그리고 마우스가 연결됐을 적에는 터치패드를 켜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잡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시는 패드하고 나 지금 움직이는 손의 그 형태들을 정리를 하셔가지고요. 잘 맞는 것들 그걸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터치패드의 민감도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죠. 네. 그리고 화면 좀 밑으로 내려볼게요. 내렸더니 스크롤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쓴다고 일단 기본값이 다 체크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되게 친절하게 뭐냐면은 그림으로 이와 같은 것들이 보여줍니다. 앱 전환할 때, 뭐 바탕화면 전환, 화면 표시할 때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들. 예, 그러니까 같은 기능이죠 탭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보고 계시는 설정에 있는 저희가 그 장치 제스처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터치패드에 관련된 것. 그래서 터치패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너무 복잡하고 잘 모르겠어요 해서 검색하시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지만은 기본적으로 윈도우 자체에서도 이와 같이 매뉴얼은 아니지만 매뉴얼 같이 기본적인 기능은 다 제공이 되니까는 어디 누르시는 거였어요? 네, 설정 누르시는 거였어요. 자, 설정 어떻게 들었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방법은 많아요. 아, 나 이거 하는데 또 뭐가 있었죠? 네, 저는 어떻게 들어왔냐면 검색에다가 검색창에다 설정이라는 글씨를 써서 들어온 거고. 근데 이게 조금 사실 시간 지나면은요, 별로 그렇게 생산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쓰시는 게 아마 윈도우 단추, 시작 단추죠. 여기 누르면 여기 설정 단추가 있어요.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생긴 그림, 이게 나사처럼 생긴 거 클릭하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저는 어디로 화면을 넘어갈 거냐면은 단축키 한번 써볼 거예요. 그 단축키가 뭐냐면은 그 오른쪽에 있는 창이 열릴 거거든요. 그 단축키가 윈도우 키 누르고 A키 한번 써볼 거예요. 윈도우 키 누르고 A키 한번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화면에 오른쪽에 펜이 하나 올라오죠. 네, 이와 같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사용할 키는 윈도우 키 누른 상태에서 알파벳 A예요. 이 A는 대문자, 소문자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화면 오른쪽에 보여주는 게 알림판이에요. 아, 얘를 정말 크게 보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네요. 자, 이 알림판 기능이고 그리고 나서 화면 하단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축소 부분에서 뭔가 형태들이 되게 많이 주어지긴 하는데 그거 말고 일단 화면 위로 한번 가보죠. 위에 가시면은 아주 조그만 글씨로 우측 상단이에요. 오른쪽 저기 꼭대기 가시면 알림 설정이라고 있어요. 한번 눌러볼게요. 알림 설정했더니 창이 또 변하죠. 맞아요. 이거 설정 창이랑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디냐면은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 앱의 시스템 항목이에요. 시스템 항목에서 알림 및 작업이라고 되어 있는 공간하고 같이 연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들어온 이유는 뭐냐면은 윈도우 10 쓰다 보면은 누가 메일을 보내거나 아니면은 윈도우 10 자체에서 뭐 업데이트를 하거나 하는 것들이 오른쪽에 알림이 계속 올라와요. 그리고 팀즈 쓰시는 분들, 팀즈 쓰시게 되면은 이제 거기서 뭐 메신저에서 서로 메시지 오고 가면 뭐 내용들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거 알림을 팀즈에서 컨트롤하는 게 일단 가장 해당하는 프로그램의 문제는 거기서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일단 윈도우 쪽에 있는 설정 부분에서 하나 보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는 오른쪽에 계속 뭐가 알려줘요. 메일 왔어요. 알려주고 하면 작업하다 뭐가 자꾸 뜨니까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에서 알림에서 나는 다른 사람이 보내는 거를 기본적으로 이게 아마 켜 있을 거거든요. 그럼 다 파랗게 되죠. 너무 바빠요. 너무 저는 지금 집중할 일이 많아요. 그럼 꺼두셔도 돼요. 필요할 때 켜고 필요 없으면 꺼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여기에 대한 팁을 표시해 줄래요? 뭐 필요 없으면 여기서 해제해 버리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알림에 대한 내용들을 중요한 거는요. 천천히 한번 보세요. 이거 시간 날 때 일부러 바쁜데 시간을 빼는 건 아니고 예, 보시면은 어떻게 연동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알림 설정에 대한 내용을 지금 살펴보고 계신 거예요. 네. 그리고 설정은 이제 제가
요까지 일단 하나 정리하고 여기에서 제일 실생활에 가장 와닿는 거는 현재 보시는 알림 부분. 그리고 학교에서 특히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생활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디바이스 관리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 멀쩡했는데 로그인이 안 돼요. 그러면 누군가의 계정이 선생님 저 이거 내 거 아닌데 딴의 이름이 떠요. 이런 경우라면은 어디였어요? 계정 부분. 홈으로 가볼게요. 홈에 있는 계정에서 여기 등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게 뜰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시면은 조금 수업을 하시는데 디바이스 관리하시는데 스트레스를 조금 덜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는 화면 정렬을 한번 해볼 거예요. 정렬? 네. 어떻게? 제목 표시줄 상단 여기죠. 여기를. 제가 지금 제목 표시줄 꼭대기 부분을 마우스 갖다 놓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아, 이게 뭐, 그쵸. 이게 당연한 거죠. 근데 오른쪽 끝으로 벽에 붙여버려요. 그리고 마우스를 놓으면은요, 모니터 전 사이즈의 반으로 딱 정리돼서 붙박이가 돼요. 천천히 해보세요. 잘 안 돼요. 그러는 거는 내가 손이 너무 빠른 거예요. 빠르고, CPU도 너무 빠른 거예요. 그래서 조금 천천히 움직여서 모서리 끝으로 우측으로 보내버리시면 화면이 이렇게 분할이 됩니다. 자, 이게 윈도우 10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가져온 내용이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윈도우 키 누르고 방향키를 한번 눌러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다른 키가 들어와서 먹진 않는데 이 상태에서 일단 화면 분할을 이렇게 쓰실 수 있는 내용 하나를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다른 걸 한번 눌러볼까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 알아서 2분할이 돼서 오른쪽 왼쪽으로 붙어버리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게 오른쪽 창과 왼쪽 창이에요. 그래서 왼쪽 창에서 제가 윈도우 키 누르고 화살표 키를 눌렀더니 지금 실행되어 있는 열려있는 다른 프로그램들에 대한 내용들이 이와 같이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윈도우 키 누르고 제가 상하 좌우 키 누르면서 화면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PT는 다른 게 올라와 있네요. 네. 이렇게 하는 게 지금 화면 정렬이고 어떻게 해요? 제목 표시줄. 에다 마우스 올려놓으시고요. 이렇게 드래그하면 움직여요. 그래서 화면의 어느 공간, 위치에다 갖다 지금 오른쪽 끝으로 제가 붙였거든요. 그랬더니 화면이 좀 반으로 나뉘면서 이와 같은 형태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저희 뭘 해볼 거냐면 일단 화면 분할은 여기까지 보시고 이 상태에서 저희 윈도우 키 누르고 탭키 한번 눌러볼게요. 윈도우 탭키 누르면은 이와 같은 그림으로 뜨는데 지금 살짝 볼까요? 제 화면이 지금 조금 이상해졌죠? 뭐가 있냐면은 아까는 화면이 2분할돼서 왼쪽 오른쪽에서 서로 다른 내용을 반 나눠서 봤어요. 옛날 옛적에는 그거 하려면 창을 막 이렇게 사이즈 조절하고 뭐 그랬었던 기억이 뜨는데 근데 지금 이 현재 보시는 그림은 어때요? 뭔가 좀 그런데 그러면서 오른쪽을 살포시 보시면 뭐가 있냐면은 네, 여기선 그게 안 되네요. 오른쪽 끝에 이렇게 네, 어떤 바 같은 게 하나가 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하고 4월 19일에 가서 형태가 뜨는데 4월 19일에 클릭을 했더니 뭐가 보이냐면 4월 19일에 제가 화면 열어봤던 것들. 날짜별로. 어떤 파일들을 열어보고 어떤 작업들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쭉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작업을 관리를 해줘요. 윈도우 10 자체에서. 그래서 오른쪽에 그 작업 목록들처럼 스크롤바가 이렇게 화면이 나타나서 찾아볼 수 있다라는 기능을 하나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곳에서 보실 것 중에 하나가 화면 상단 보세요. 맨 꼭대기 줄. 여기 데스크탑 1 보이세요? 화면 조금 작게 보일 수도 있을 텐데 일단 제가 데스크탑 2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화면이 또 안 보이죠? 네. 제가 지금 어떤 키를 눌렀냐면 윈도우 탭키 눌렀어요. 그리고 다시 데스크탑 1을 눌렀더니 저희가 알고 있는 그림으로 다시 화면이 뜨는 거예요. 이거를 저희가 이름하여 가상 데스크탑이라고 부릅니다. 되게 이름이 엄청 대단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네, 벌초 데스크탑 해가지고 없는 데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기능들은 뭐냐면요. 윈도우 탭 다시 눌러볼게요. 모니터가 얘가 컴퓨터가 있는데 모니터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양쪽에서 작업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럼 한눈에 보는 거겠죠. 그런 거 말고 지금 있는 작업하고 연관되는 작업이 현재 있는 화면에서 하고 가상 데스크탑이라는 걸 열어가지고 여기는 B라는 작업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이 서로 다른 작업을 할 적에 열려있는 창들이 정리가 되는 기능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화면 상단에서 제가 새 데스크탑이라는 걸 다시 클릭을 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위가 하나 더 생겨요. 그쵸? 그래서
현재 작업을 하는데 나름 멀티태스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사람은 하나인데. 데스크탑에서는 A라는 프로젝트, 뭐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관련된 일을 해야 돼요. 그럼 그 서울특별시 교육청하고 관련되는 자료를 다 열어놔야겠죠. 그쪽에. 그게 데스크탑 1로 가는 거고요. 데스크탑 2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대구 광역시 교육청 관련된 얘기를 여기서 해야 된다. 그렇게 될 수가 있겠고, 데스크탑 3에서는요. 아, 여기서는 나 게임할래.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아까 우리 솔리테리어 실행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솔리테리어라는 게임을 이렇게 올려놓는 거죠. 네,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네요. 깜짝이야. 네, 화면이 좀 세련돼지긴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공부할 때 이런 거 띄워놓으면 안 되긴 하나, 일단 몰래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보고 계신 이런 기능들이에요. 자, 어떠세요? 이게 지금 가상 데스크탑이에요. 그래서 데스크탑을 만드는 기능은 지금 저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올라오는데 크게 무리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화면을 잠깐 열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PT로 정리해 놓은 게 하나 있는데 화면 정렬하고 데스크탑을 만드는데 새로 만들 적에 새로 처음에 만들 때는 윈도우 키하고 탭 키하고 새 그쵸 그대로군요. 키가 새로 변경된 게 아니었네요. 제가 잠깐 착각을 했어요. 예전에 조금 복잡한 키가 있어서 그 생각을 했는데 윈도우 탭 키 누르셔가지고 그림이 이렇게 떠요. 상단에 새 데스크탑. 이것도 업데이트 됐네요. 처음에 나올 때보다. 그래서 얘를 누르시게 되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처럼 이와 같은 형태로 제공이 되니까는 이런 기능에 대해서 활용하시면 좋죠. 네. 모르고 못 쓰는 거하고요. 알고 안 쓰는 거는 되게 차이가 커요. 그래서 가상 데스크탑 기능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 항상 그런 게 있어요. 학교에서도 왜 선생님하고 수업 받을 적에는 다 해결이 되잖아요. 질문도 없어요. 선생님 그렇게 질문하라고 그러는데 다 알 것 같거든요. 아, 그까이 거 뭐 나도 다 할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집에 와서 나 혼자 공부를 하면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가상 데스크탑이 분명히 영상에선 된다고 그러는데 나는 안 돼. 그럴 수 있겠죠. 그럼 어디를 의심을 해야 돼요? 설정. 네, 설정으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 지금 상태에서 아까 알림 설정할 때 어떤 키 눌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조금 오래됐는데 윈도우 A키였어요. 그걸 누르면 오른쪽에 이렇게 펜이 쭉 나오죠. 그 중에서 찬찬히 보시면 여기 모든 설정이라는 단추도 있어요. 톱니바퀴만 찾으세요. 자, 모든 설정을 제가 눌러볼 거예요. 자, 그랬더니 설정창이 나오네요. 이거 아까 저희가 이분할을 해놨기 때문에 오른쪽에 예쁘게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저희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설정으로 들어왔나요? 네, 맞아요. 가상 데스크탑을 영상에서는 그리고 웨비나 될 때 다 된다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 내 PC 가지고 하려고 했더니 잘 안 돼요. 그럼 어디서? 이 설정으로 일단 그래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가야 될 공간은 시스템이에요. 자, 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화면 왼쪽을 찬찬히 살펴보셔야 돼요. 이건 화면 보여주는 거죠. 모니터 관련되는 거, 이건 스피커 부분들. 알림은 아까 보셨죠? 너무 화면에 팝업이 많이 떠서 정신 없어요. 그리고 집중 지원하고 전원 관리는 이게 예전부터 썼던 거니까 그냥 두시고 밑으로 내려오시면 태블릿은 뭐였어요? 아까 그 제스처 기능들, 터치패드 쓰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여기 멀티태스킹. 이게 맞죠? 화면 안에다 CPU는 하나인데 창이 막 여러 개 올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멀티태스킹을 일단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을 보면 창 맞춤. 여기가 꺼져 있으면 이분할이 잘 안 되는 거겠죠. 이런 부분들이요.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 볼게요. 타임라인. 타임라인 뭐였었죠? 저희가 가상 데스크탑을 만들었을 때 오른쪽에 이동줄 하나 생겼어요. 그거를 활성화시킨다, 안 시킨다. 타임라인이 있으면 과거에 지금 제가 어떤 작업을 했는지를 보실 수가 있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 가상 데스크탑이라고 보이시죠? 여기서 어떻게 모든 데스크탑이냐, 내가 사용하는 것만 볼 거냐. 그리고 또 하나, Alt 탭을 눌렀을 때 화면 어떻게 이동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설정을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에서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것들을 좀 자세히 볼래요 하면 여기 도움말 기능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화면을 작게 했기 때문에 길게 보이는데 좀 이 설정 화면 크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도움말에 관련된 거는 화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빠져서 도망가 있어요. 화면이 클 때와 작을 때 메뉴 보여주시면 조금 달라지니까는 그거 천천히 보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 멀티태스킹은 왜 들어오셨냐면은 가상 데스크탑 화면을 창을 이렇게 창맞춤 기능을 쓴다고 되어 있어서 나는 쓰고자 했더니 내 컴퓨터에 적용이 안 됐을 때 그랬을 때 윈도우
펜에 있는 내용을 그 설정에 있는 내용 가지고 한번 살펴보시면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아까 창분할 했을 적에 오른쪽에 타임라인 보였던 거 기억나세요? 내 활동을 기록을 했네. 그죠? 어디에다 기록을 할까요? 라는 부분인데 윈도우 10에 그 기록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자, 기록되는 내용들은 이 지금 사용하시는 컴퓨터는 누구 거예요? 일단 내가 사용하면 현재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설정에서 지금 화면 설정 창이니까 앞으로 갈게요. 여기 화살표 좀 누르겠습니다. 아니면 홈을 누르셔도 돼요. 저는 그냥 화살표 눌러요. 자, 여기 있는 설정에서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은 현재 내가 선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정보 부분이에요. 자, 개인정보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기도 왼쪽에 뭔가 내용이 되게 많아요. 이런 것들도 보이는데 이 중에서 활동 기록이라고 되어 있는 거 한번 선택해 볼까요? 이곳에서 네네 활동 기록. 작업 기록, 활동 기록 되어 있는데 여기 한번 선택을 해 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 활동 기록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에 있는 내용이 여기 보죠. 저는 지금 체크가 되어 있죠.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 리스트에서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지금 활동한 거를 MS를 보내겠대. 그러면 오피스 365 서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윈도우 서버, 윈도우 10 관리해주는. 그래서 어차피 이 계정이 오피스 365로 본인이 인증받고 들어오거나 윈도우 라이브 계정으로 인증받고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거에 통해서 MS로 내용이 보내지는데 그거 싫으시면 저처럼 선택을 안 해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있는 이 계정 하나 보이잖아요. 이거는 아까 저희 설정했던 계정이랑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계정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 다 뜹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계정에 대해서 활동하는 걸 보여줄 거냐 말 거냐 이 부분도 키고 끄는 거를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지우는 것도 있죠.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페이지는 크롬이나 엣지 쓰실 적에 캐시 지우는 기능이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브라우저에 있는 캐시 가끔 지워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본인의 뭐 비번이라던가 어떤 양식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리뉴얼 해줄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희는 윈도우 10에 설정하고 관련된 기능하고 이제 저희가 좀 주의해야 될 몇 가지 사용 방법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혹시 여기서 더 질문이 있는지 혹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질문 있으면 그 물음표 단추 누르셔가지고 질문을 남겨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서 그런가 그닥 질문 내용은 없네요. 자, 그리고 지금 저희 같이 계시는 저희 과장님께서 내용들을 이제 링크들을 되게 많이 올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 참고하셔가지고 필요한 내용들을 얻어가 정보를 가져가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제어판 쪽 설정 부분은 조금 이제 그만 보고요. 이제 저희가 한번 살펴볼 거는 이제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윈도우즈의 유용한 앱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생각보다 재미난 게 많아요. 자, 우선 먼저 볼 거는 계산기예요. 계산기. 계산기 그 휴대폰에도 있는데, 휴대폰에도 있어요. 근데 윈도우도 있어요. 그래서 있는 기능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 세상에다가 계산기 써볼 거예요. 자, 계산기에 찾아오죠. 그래서 해당되는 계산기 앱을 클릭을 하고요. 그랬더니 이와 같은 것들이 올라오네요. 어머 깜짝이야. 왜 그래프가 떴을까?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이 계산기 그림이고요. 이 상태에서 화면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 점 단추가 있어요. 석선자. 그래서 여기가 열기 단추. 그러면 메뉴가 보이죠. 저 그래프 무서워요. 제 이과 출신이긴 한데 여튼 너무 오래돼서 표준 선택합니다. 그럼 일반 계산기. 여기 루트도 나오네요. 제곱근도 나오고 제곱도 나오고.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에 사용을 이렇게 할 수 있구나라는 거는 뭐 다 아는 기능에 플러스 화면 위로 가서 메뉴 좀 볼게요. 자, 여기에는 다시 한번 저희가 탐색 열기를 해가지고 살펴봤더니 공학용들 보이시죠? 네. 공학용 계산기를 보실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여기 했던 내용들에 대한 것을 오른쪽에 보시면 약간 시계처럼 생긴 게 있어요. 이렇게 화살표 달린 거. 이거 레코딩이 되는 거예요. 히스토리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잡한 계산이라던가 뭔가 스텝별로 넘어가는 것들을 하시는 것들을 그냥 흘러가는 게 주는 게 아니라 메모리 기능 쓰시면 좀 괜찮다라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기록을 남기실 수가 있고, 공학용 그림에서 지금 저는 아까 어떤 그래프는 너무 무서웠고요. 뭐 프로그래머가 뭔지 한번 클릭해서 보기만 할게요. 눌러봤더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웬 비트 해가지고 뷰어가 보이네 눌렀더니 어머나 이거 논리회로인데요.
엔드 게이트, 오아 게이트 이런 식으로 낸드와 노아와 엑스와 같은 부분들 어렵습니다. 졸업한 지 너무 오래됐어요. 자, 그리고 키워드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서 클릭했더니 뭐 디워드로 변경이 되고 여튼 이런 형태들이 있습니다라는 것까지만 볼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위에 있는 탐색 열기 들어가서 봤더니 날짜 계산이라는 것도 보이고 통화와 환율,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들이 좀 더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환율을 지금 검색하면 지금 보통 여기 업데이트 누르면 계속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들어오겠죠. 어디에서 어디로 이런 식으로 나라하고 통화를 선택을 한다면 그걸 어떤 환율로 바꾸시겠습니까 하는 것들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노르웨이는 크로네를 사용하는데 여기 너무 물가가 비싸서 못 가는 나라 중에 하나고 지금은 그나마 어때요? 팬데믹 때문에 갈 수도 없죠.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뭐 달러로 파운드로 환산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막 50 하면은 이 정도가 되겠죠. 여튼 뭐 이런 형태가 되는데 지금 제가 코리아 50크로네는 영국 돈으로 4파운드, 4.3파운드가 정도 됩니다라는 것이 계산이 되고 업데이트하는 날짜와 시간. 왜냐하면 시간은 환율은 시간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 정리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계속 저희가 익숙한 검색창 안 넘어가도 됩니다라는 걸 하나 저희가 내용을 보기 위해서 들어왔고 여기 아까 보신 것처럼 부피하고 길이 환산도 됩니다라는 것까지 살펴보고 이제 저희가 넘어갈 거예요. 자, 지금 외국 돈에 대한 이야기를 통화 얘기하다 보니까는 막 저도 이제 여행 가고 싶은데 우리 당분간 못 가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한국에서 열심히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꿈은 꾸잖아. 언젠간 가겠지. 그러면은 이제 나라가 쓰는 화폐가 다르듯이 나라마다 시간도 다르겠죠. 그러면은 저희가 각각 나라의 시간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하시려면 주로 또 검색을 하셔요. 그죠? 그래서 아니면 휴대폰에다 나라별로 리스트를 집어넣는데 지금 저희 윈도우에 보시면은 하단에 그 작업 표시줄 길게 있죠. 작업 표시줄에 윈도우 시작 단추도 있고 검색 단추도 있고 이렇게 아이콘들 막 등록한 것들도 다 보이는데 그 오른쪽 끝으로 가시면 뭐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는 시계가 보여요. 제가 올려놨더니 어머 저는 그 와중에 로마 시간이랑 러시아 시간을 다 여기다 등록을 해놨네요. 클릭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뜨는 건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죠. 보이는 거 이상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화면에 보시면은 조금 위로 가볼게요. 잘 안 잡혀가지고 꼭대기에 현재 지금 오후 3시 얼마인데 지금 로마는 아침이에요. 아침 8시 42분. 이럴 때 지금 로마에 있으면은 왠지 뭔가 좀 굉장히 보너스 받은 느낌이 들겠죠. 남들 지금 퇴근하는 시간에 나는 이제 일어나가지고 뭔가 부산하게 움직이는 시작점이 되는데 이와 같이 만들고 싶어요라는 거를 이 상태에서 일단 화면은 빠져나갈 거고요. 어떻게 가시냐면은 시계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세요.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찾을 거는요. 날짜 시간 조정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 잘 보이시죠? 클릭해 볼게요. 날짜 시간 조정이라는 거. 미끄러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머 얘도 설정으로 가네요. 보셨어요? 네, 여기서 설정으로 넘어가요. 이 설정으로 넘어가는데 현재 보세요. 여기 있는 설정에 있는 시간 및 언어 부분에 그리고 날짜 및 시간으로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UTC 플러스 8은 서울 시간이에요. 우리나라 내가 있는 곳. 그리고 오른쪽으로 화면 좀 넘어가 볼게요. 여기 들어가시면은 다른 시간대에 대한 시계 추가라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 한번 좀 클릭해 볼까요? 자, 다른 시간대에 대한 시계를 추가하겠습니다. 이렇게 팝업으로 뭔가 나오네요. 그래서 제가 이곳에다가 입력한 게 로마하고 러시아. 그러니까 러시아는 사실 모스크바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모스크바하고 상트페테르부르크가 같은 시간대로 일단 표기가 되어 있어요. 생각보다 여기가 나라가 엄청 크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위에 있는 나라니까요. 그래서 여기 있는 시계 표시를 활성화시키시면서 시계들을 계속 추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2개가 들어와 있는 거죠. 그리고 한번 볼까요? 시계 표시를 하는 표준 시간대 눌러보시면은 전 세계 시간대 다 보이시죠? 그래서 정말 가고 싶은데 만약에 우리 학생들이라면 뭐 여행하고 싶은 데도 있지만 내가 공부하고 싶은데 그리고 한국은 오래 살았으니까 그럼 외국에서도 한번 살아볼까? 이런 거 꿈도 꿔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이곳에서 찾으셔가지고 등록하셔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요. 일단 시계에서 클릭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가고자 하는, 알고자 하는 시간대, 다른 나라 시간대를 지금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설정하기 위해서는 시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렀어요, 저는. 그리고 나서 날짜, 시간 조정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을 선택을 한 거고요. 자, 그랬더니 뒤에 있는 설정이 다시 실행이 되면서 이곳에서 어디로? 화면 우측. 혹시 창이 작으면 이 메뉴는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메뉴는 화면 제일 밑에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간대에 대한 시계 추가라는 메뉴를 통해 가지고 내가 가고자 하는 관심 있는 나라에 대한 시계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 정리를 해보죠. 네, 여기는 막 설정하는 내용이 많죠. 그래서 윈도우 10은 그래서 기본 과정으로 하기에는 사실 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좀 옛날 얘기를 하자면 옛날에는 윈도우 95, 윈도우 8 정도에서 이제 여러 가지 교육 과정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그게 익숙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는 이제 생각보다 윈도우에 대한 교육이라던가 기능에 대해서 아주 지금 젊은 세대들이 많이는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언제든지 검색하면 우리는 찾아주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는 여기서 음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윈도우 10에서 그 마이크 내 목소리 인식돼서 들어가는 건 아시죠? 근데 아직 슬프게 그거는 지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말로 명령을 주면 우리 집에 있는 것처럼 뭐 세이클로바, 아리아 불러서 하는데 행동에 대한 거는 윈도우 10에서 아직 한국어 지능이 안 돼요. 그게 이제 코타나거든요. 근데 녹음기 기능을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다가 제가 녹음기라고 이라고 썼더니 음성 녹음기 앱이라는 걸 지금 여기서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앱을 제가 클릭을 했더니 화면에 이와 같은 형태가 뜹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를 제가 오디오 잠깐 열어드릴게요. 이건 예전에 제가 강의했던 거에 대한 오디오인데 한번 플레이 해볼까요? 볼륨이 조금 작아서 그러나 네, 소리가 조금 지금 저한테는 되게 희미하게 들리기는 하는데 여튼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이 녹음되어 있는 파일 혹은 마이크를 통해서 이거를 녹음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입니다. 중지할게요. 뒤에서 백그라운드로 자꾸 소리가 나와서 잠깐만 이거를 봤더니 파부청이 하나 안 떠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마이크 단추예요. 이거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이 마이크가 활성화되면서 이제 녹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것들이 그대로 지금 녹음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중지할게요. 중지했더니 자동으로 파일이 하나 생성이 되죠. 그래서 이 아이를 플레이하면 마이크가 활성화되면서 이제 녹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것들이 맞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마이크를 통해 가지고 내 목소리가 윈도우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거는 그게 왜 필요해 라는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게 컴퓨터만 쓴다라고 개정을 하면 그 안에서 하실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잖아요. 그리고 요즘 AI 쪽도 관심이 있고 그다음에 혼합 현실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컨텐츠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간단한 인형, 3D 모델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소리를 입힌다던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각각의 녹음을 따가지고 그래서 과거에는 파워포인트에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이 뭐 영어 발음이라든가 이런 걸 녹음을 해가지고 카드놀이식으로 단어 공부를 생각보다 많이 만들었어요. 뭐 유치원 교구도 그렇고 집에서도 아니면은 이제 동화책 읽어주는 거를 화면에서 뭐 그런 이야기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런 기능들이 있다라는 것을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너무 재미난 게 뭐냐면은 현재 지금 제가 방금 간단하게 녹음을 시킨 거잖아요. 밑에 보시면 얘가 공유가 돼요. 그럼요. 이제 글로벌 시대고 인터넷이 기본입니다. 생활이에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요. 잘라요. 커트 해가지고 이 부분만 한번 눌러볼까요? 자르기. 어디서부터 어디서까지 자를 거예요? 물론 어떤 위치인지는 제가 알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한 이 정도다. 자, 그리고 나서 이거를 저장을 할게요 라고 하면은 저장을 하면 어디에? 원본에다 그냥 덮어줄 겁니까? 아니면 카피본 만드실 겁니까? 카피본 만들 거예요. 했더니 이와 같은 게 녹음 2로 뜨죠. 지금 제가 잘렸어요. 지금 제가 그만하고요. 예. 이렇게 됐다라는 거를 같이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뭐 이름 변경도 있고 옆에 보시면 점 3개 눌러서 자세히 보겠던 이와 같은 형태들의 메뉴가 제공이 되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이 음성 녹음기라는 앱이에요. 윈도우 10의 기본으로 있어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이 기능이 되는 걸 잠깐 살펴보셨고요. 요거 이제 다를 겁니다. 저는 여기서 크게 뭐 할 건 없어요. 근데 네.
요거하고 참고로 녹음을 하니까는 저희 마이크 설정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용 한번 살펴볼 수 있겠죠. 예. 그러면은 음성 녹음기하고 스피커 마이크 마찬가지니까는 저는 작업 표시줄로 한번 가볼 거예요. 여기 봤더니 여기 스피커 그림이 보이나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그리고 나서 소리 설정. 여기도 설정으로 넘어가겠네요. 여기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화면을 보셨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기본 볼륨 크기 그리고 마이크 지금 현재 쓰는 거 보통 기본적으로 다 잡혀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컴퓨터 구입하신 컴퓨터에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오디오들이 있거든요. 그 오디오와 마이크가 기본값으로 잡히는 거고 지금 제가 계속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는 계속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을 적에 파란색 바가 움직이지가 않으면은 그건 장비에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때 이제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거고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움직여요. 그럼 마이크 자체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제 화상으로 팀즈라든가 기타 등등 이렇게 이제 마이크 써서 내용을 해야 되는데 가끔 팀즈에서 뭐 오디오가 안 나가요. 제가 오늘 갑자기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장비 상태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약간의 그 프로그램이 꼬여가지고 문제 방에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더니 활성화되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비라든가 아니면 계정 관련된 것은 전부 다 설정에 들어가셔서 네 맞아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음성 녹음기예요. 음성 녹음기고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이 아까 제가 예시로 보여드렸던 그림을 정리해서 한 장에 지금 슬라이드로 만든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조금 덜 지루한 내용인데요. 그림판 알고 계시죠? 내가 원하는 그림 막 쓰는 거. 그 그림판 중에 이제 윈도우 10에서 뭘 제공하냐면 3D를 제공을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림판은 스케치북에 그림 그리듯이 이게 2D 작업이잖아요. 공간이 2차원인데 이제 3차원에서 이게 렌더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지난주 저희 강좌 들으신 선생님들은 거기에 3D 작업하는 걸 팀즈에 붙이는 걸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기억나실 거예요. 그럴 때 그 3D에 붙이는 그 3D 파일들의 자체를 어디에서 가져왔냐? 저희는 거의 공짜로 제공해주는 곳에서 갖다 썼거든요. 근데 나만의 좀 유니크한 걸 만들겠어요 하면 이곳에서 만들어서 걔를 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뭐 배경 작업까지 너무 작업이 크니까는 중간에 들어가 있는 그 하나의 그 개체들이 있었죠. 뭐 공룡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심장을 움직이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보고 계신 3D 그림판을 통해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3D 그림판을 제가 실행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존에 있는 걸 가져오실 거예요? 아니면 뭐 샘플을 보실 거예요? 있는 내용부터 하고 아니면 새로 만들 겁니까? 기존에 있는 걸 가져오시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새로 만들기 한번 선택을 해볼 거예요. 그랬더니 화면이 이렇게 떠요. 자, 여기도 기본적인 것만 제가 내용만 살펴볼 거예요. 위에 보시면 브러쉬가 있고 2D 쉐입이 있고 3D 쉐입이 있고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스티커도 있고 텍스트 글자 넣는 거, 효과, 캔버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은 메뉴를 한 번씩 클릭해서 보시는 게 낫겠네요. 클릭하면요 화면 오른쪽에 펜이 바뀌어요. 지금 브러쉬가 우측에 보이는 거고 2D 선택을 하시면은요 이와 같은 그림들 한번 하나 선택을 하셔서 마우스에 드래그 이렇게 뜨죠. 이게 뭐? 예, 근데 뭐가 있냐면 이거 오케이 한 다음에 얘를 선택을 하고요. 예, 그냥 붙박이 돼버린 거죠. 근데 제가 별을 선택을 한 다음에 그렸어요. 화면 상단에 여기 보시면은 이와 같이 서클링 되는 단추가 있어요. 이거 회전이죠. 자, 얘를 한번 돌려볼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돌아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그림을 만드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로 내가 잘 만들까 나 등록할래 하는 건데 그런 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3D 쉐이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봤더니 쉐입이 있는데 이렇게 기둥. 원기둥 형태죠. 볼게요. 어떤 이런 그림. 좀 전에 봤던 2D 쉐입보다는 조금 뭔가 다양해요. 그래서 옆에 돌렸던 이거 평면으로 돌리니까 의미가 없죠. 근데 위아래 돌리는 단추가 있더니 어때요? 가운데 구멍이 뚫렸네. 이런 식으로. 팔값이 보이고, 이렇게 보이는 것들. 뭐도 지금 얘가, 자, 그런 다음에 뭐 스티커라고 되어 있는 거는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요것도 천천히 보셔야 돼요. 이런 그림들은 이제 질감들이잖아요. 이건 파워포인트에서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 웃는 친구 보이죠? 왠지 수상해요. 클릭해서 들어가서 봤더니 이와 같은 것들. 뭐 사탕 그림도 드래그해서 띄우면 이렇게. 여기 있는 것도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 위치 값을. 자,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라는 걸 보고 나머지는 천천히 보시고 3D 라이브로 한번 가볼게요. 자, 3D 라이브로 갔더니 이 그림 되게 익숙하실 거예요. 파워포인트에도 있어요. 파워포인트에도 있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그 3D 스페이스라고 되어 있는 그 쉐어포인트 스페이스죠. 그래서 거기서 3D 구성할 적에 개체 값을 뭘 가지고 올 건지에 대한 것들 이것에서 보셨어요. 그래서 우와, 뭐 캐릭터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캐릭터를 선택을 했더니 예, 만들어진 캐릭터들이 뭐가 되게 많네요. 그 중에서 이 아이들 선택하면 이런 그림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은 회전값들 돕는 거고 돌리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영 이런 것들은 그냥 갖다 올리시면 되는 거고 이거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드래그 하셔서 움직이시면 될 테고 위치값. 자, 그리고 저는 여기다가 그냥 좀 지저분하기는 한데 그래도 여기다가 그냥 무엇을 하나 더 탈 거냐면은요. 여기 잠깐 보세요. 여기 보시면 뭐가 있냐면은 하단에 혼합 현실이라는 거 있어요. 이게 믹스드 리얼리티라고 해가지고 요즘 막 정신이 없죠. 그러니까 요즘은 뭐예요? 이렇게 카메라 끼거나 아니면 앱들. 특히 PTC라던가 유니티 쪽에, 유니티보다 PTC 쪽에서 제가 주로 봤었는데 학생용 도구로 해서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면은 그 해당되는 이미지가 내 눈에 올라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예. 아, 그런 거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뭐 소방교육이라던가 박물관 가면 되어 있는 것들이 거의 이런 형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판 3D를 통해서 구현할 수가 있고 혼합현실 한번 눌러볼 거예요. 그러면은 혼합현실을 준비합니다 하면서 이제 뭔가가 올라올 텐데 지금 올라오는 중이고 올라왔나? 네. 클릭을 덜 했군요. 지금 제가 카메라를 켰어요. 이렇게 나오죠. 그랬더니 여기는 이 친구가 꼬맹이가 올라가 있네요. 그랬는데 제가 선택을 잘못했나? 이럴 때는 또 애매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기존에 만들었던 거를 일단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메뉴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전형된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있어서 뭔지 한번 클릭을 좀 해볼까요? 저장 이건 하지 않을게요. 너무 낙서가 많이 돼 있어가지고. 자, 로딩을 하면은 해당되는 먼저 구성을 어떻게 했는지 해당되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 그게 조금 기다리는 게 지루하시니까는 제가 전에 화면 만들려고 만들었던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아까 혼합현실에서 제가 못 보여드렸던 게 이거예요. 네, 당황하면 저도 뭐가 잘 안 돼가지고 보시면 여기 이제 사람 얼굴이 카메라를 열게 되면은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의 얼굴 나오고 여기는 오른쪽에 그 카툰이잖아요. 아까 3D 라이브러리에서 만든 거. 이 친구가 제 화면에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대로 녹화도 뜨셔서 mp4 파일도 만드실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저는 기존에 만든 것들을 불러오는 건데 그게 지금 이렇게 들어갔죠. 이게 프로젝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해당되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눌러볼까요? 카메라가 열리고 지금 저희가 라이브 이벤트 중이어서 오른쪽에 뭔가 이렇게 서클링 도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지금 제 쪽으로 내려와 오는 거죠. 그렇죠. 여기 나오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는 여기서 제가 막 움직이면은 이 친구도 따라 움직여요. 보이시나요? 네. 그리고 화면 우측에 보시면은 이걸 가지고 레코딩을 하실 수가 있고 사진으로도 찍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취미생활로 이렇게 해서 저렇게 만들어 보면은 꽤 괜찮은 컨텐츠들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지금 창을 닫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그림판 3D라는 기능을 가지고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는 거고 해당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보시는 것들 3D 라이브러리 통하고 그래서 혼합현실에서 내용을 가져오시게 되면은 해당되는 것들 조금 전에 보셨던 거 그리고 제가 PT로 보여줬던 그런 그림 형태를 가지고 올 수가 있고 또 어느 정도 마음에 드시면 메뉴 항목으로 가볼게요. 해당되는 걸 저장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존 거를 가지고 작업을 했으면은 리네임 하시면 되고 저장을 하시게 되면은 해당되는 것들이 보통 문서나 또는 동영상 폴더 쪽으로 이제 저장이 일단 화면이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언제든지 해당되는 걸 다시 한번 재활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좀 멋들어진 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항상 그 수업할 때는 잘 되던 것들도 이제 뭔가 좀 삐끗하게 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메뉴 접근하는 거는 화면 좌측이에요. 이곳에 메뉴라고 되어 있는 메뉴 확장 단추 누르셔가지고 형태들을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볼게. 요거는 그림을 제가 다른 걸 잠깐 한번 가져와 볼까요? 그 뒤에 있는 배경이에요. 원래 그림판이라던가 아니면 기타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어때요? 뒤에 이렇게 하얗죠? 종이가. 예, 스케치북에 작업하듯이. 근데 이제 화면 상단에 보시면 여기 캔버스라는 게 있어요. 캔버스. 이게 스케치북이죠. 여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오른쪽에 이와 같이 캔버스 패널이 나옵니다. 이 패널에서 현재는 그냥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 투명한 캔버스를 켜버리시게 되면요. 배경이 이렇게 돼요. 캔버스 형태. 그러니까 종이에 있는 배경을 투명하게 설정을 해야지 다른 데 갖다 올려놓고 쓰기가 좀 괜찮아요. 안 그러면 이게 사각형이 이렇게 동동동동 떠다니겠죠. 네, 그리고 거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플립시킨 거 회전하고 대칭하는 기능들 메뉴들이 있는데 이건 어디였냐면 캔버스고 화면 상단에는 이 메뉴 상태들을 천천히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일단 좀 닫겠습니다. 아마 이거 약간 조금 무겁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만든 것들은 3D 그림판에서 그리고 캔버스 뒤에 있는 내용 조정하는 것까지 좀 간단하게 살펴보신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저희는 이제 사진하고요. 그다음에 영상하고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조금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비디오 편집 쪽이 되겠죠. 그래서 사진이라는 앱을 좀 한번 찾아볼게요. 자, 검색창에다가 사진이라고 한번 써볼까요? 사진 앱. 네, 사진 앱이 있어서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아이고 뭐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작업했던 것들 리스트가 일단 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봤더니 이거 가운데는 큰 그림에 일단 눈이 가잖아요. 근데 위에 보시면 여기 사진 앱에 컬렉션이 있고 앨범이 있어요. 자, 그리고 픽폴이 있고 폴더가 있어요. 그리고 비디오 편집기. 아마 이 비디오 편집기 반가워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윈도우를 쓸 적에 예전에 그 좀 단순하지만은 비디오를 편집을 해줄 수 있는 툴이 제공이 됐었어요. 그게 윈도우즈 무비 메이커예요. 예, 이거 되게 추억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거 은근히 꽤 많이 썼는데 사라져서 은근 되게 아쉬웠어요. 근데 윈도우 10에는 사진 앱 속에 비디오 편집기가 들어와요. 이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고 사진 한번 선택해 볼까요? 자, 여기 사진 선택하시면은 지금 보고 계셨던 것들, 지금 밑에 있는 것들은 이제 제가 아까 잠깐 봤던 것들, 그리고 화면 우측에 보시면 여기도 어때요? 타임라인 보이시죠? 이건 몇 년치가 보이네. 2020년서부터 그 뒤에 아마 포맷에서 안 보일 것 같긴 한데 기타 등등 뭐 이런 것들 어느 지점에 했더니 이런 식으로 뭔가 했던 작업들에 대한 목록들이 보여요. 약간 무서운 세상이긴 한데 그냥 일적으로만 보면 참 편할 것 같아요. 내가 기억 못하는 걸 다 찾아주니까 얼마나 훌륭한 기능이겠어요. 그쵸? 네, 저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기존 사진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시는 거 그닥 어렵지 않으니까는 제가 굳이 따로 설명은 안 드릴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해당되는 내용들을 이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를 하나 정리하고 그래서 저희는 비디오 편집기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때 프로젝트라는 글자를 기억을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은 비디오를 가지고 뭔가 편집을 해요. 편집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편집하는 과정이 살아있는 게 프로젝트예요. 그리고 나서 결과는 mp4를 보통 내보내기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 일단 새 프로젝트를 잠깐 클릭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안에 지금 비디오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볼 텐데 화면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다가는 자 4월 1일 오늘은 2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쌤이라고 쓸게요. 네, 서울특별시 교육청이라고 쓰고 나서 제가 확인 단추를 눌러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프로젝트가 하나 생성이 됐고요. 추가를 해요. 무엇을 이 PC에서 가져올 거냐, 어떤 컬렉션이야, 아니면 브라우저 어디 웹핑이나 아니면 그 클라우드 통해서 가져올 거냐, EP에서 내 컴퓨터에서 가져올래요? 라고 선택을 할게요. 그럼 내 폴더가 보이죠? 네, 여기 지금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잘 보실 거는 일단 뭐가 좀 복잡하게 많긴 하나 일단 비디오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 걸 기억을 하세요. 일단 작업하시는 모든 그 프로세스는 공정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비디오 프로젝트 쪽으로 반드시 저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그냥 있는 거를 한번 볼까요? 좀 짧게는 할 텐데
뭔지는 모르지만 여기 혼합 현실을 한번 열어보죠. 이 혼합 현실이 아까 그림판 3D에서 레코딩한 거예요. 그래서 플레이를 하면은 이제 넘어가는 게 너무 짧아서 잘 안 볼 수도 있겠네요. 스토리보드로 내려올게요. 네. 밑으로 스토리보드를 갖다 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재생을 하면은 네. 뭔가가 막 움직여요.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화면이 좀 시커매서 그렇긴 한데 이게 나무하고 새였거든요. 제가 스킬을 잘못 잡아서 이 모양인데 이거를 어디서 만들었냐면은 아까 그림판 3D에서 만드신 거예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아이들을 가지고 영상이 지금 밑에 떠 있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곳에다가 작업들을 이와 같은 걸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목 카드를 추가한다던가 제목 카드 추가했더니 왼쪽에 뭐가 하나 추가되죠. 네. 그러면서 이곳에다가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한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위에 제목은 여기는 그림판 에서 만들었어요. 그 와중에 또 오타가 났어요. 자, 만들었습니다 라는 거로 잡아주시고 글씨 형태가 사랑스러움이라서 뭔가 했더니 깜짝 놀랐어요. 네, 그리고 뭐 클래식 뭐 이런 거 눌러보는 재미도 있네요. 모험, 조용함, 얌전하게. 자, 저는 모험을 일단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레이아웃이 있어요. 가운데 정중앙이냐 상단에 붙을 거냐 뭐 이런 것들. 자, 이건 취향껏. 네, 취향껏 만들어주시고 완료할게요. 그러면은 영상이 자 스타트되는 시점인가요? 한번 좀 볼까요?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서 영상이 이어지는 거예요. 꽤 괜찮죠? 그러니까는 내가 만든 캠코더 가지고 편집을 해요. 아니면 어떤 촬영이랑 녹화본이 있는데 편집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편집을 하려면 편집 프로그램 보통 포털에서 제공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있어서 거기서 편하시면 그거 쓰시면 되고 윈도우 10에서는 이런 기능을 쓰는데 제가 보기엔 생각보다 굉장히 세련되게 정리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비디오도 어때요? 중간에 자르고 분할하는 거 가능하죠? 자, 자릅니다. 클릭을 일단 해볼게요. 그럼 어디서부터 어떻게 자르실 거예요? 라고 나오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거 아까 저희 녹음 계열 따셨던 건데 기억나시죠? 똑같은 기능이에요. 그래서 일단 완료 한번 해보죠. 일단 자르고 봐요. 자, 그래서 잘라지고. 예, 그리고 뒤에 뭐 텍스트를 다시 집어넣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넣는 창이 다시 한번 나오는데 요거는 뭐 현재는 필요 없으니까 다시 취소 누르고 네, 맞습니다. 네, 취소 누르고 화면 빠져나갈게요. 저장되지 않아도 돼요 라고 화면 누르고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영상을 가지고 형태 작업을 보고 있는 거고 그 중에서 좀 특이한 게 눈에 띄어서 봤더니 무엇이 있냐면은 여기에 네, 무엇이 있었냐면은 네, 3D 효과가 있어서 한번 클릭을 해볼 거예요. 자, 비디오에다가 3D를 집어넣을 수가 있나 봐요. 뭐가 있냐면 이런 거죠. 여기 라이브 라는 걸 선택을 하는 게 어느 지점 한 지점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볼륨이 있는지 연결을 할 건지 이렇게 어느 지점인지 제가 일단 잠깐 집어넣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일단 그냥 기본값입니다. 완료 단추 누르는 건데 예, 완료 단추 그냥 클릭을 하고요. 여기 있는 영상을 처음부터 재생 한번 시켜볼게요. 그랬더니 제목 카드가 일단 나오고 예, 보시는 것처럼 영상 중간에 라이브라고 번쩍번쩍하죠. 네, 이와 같은 것들이 여기 있는 3D 효과에 의해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저희가 이거 만들려면은 뭔가 또 작업을 하고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을 써야지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 나와요. 근데 윈도우 10의 사진 앱이에요. 사진 앱에서 비디오를 편집합니다라는 편집기 가지고 기능을 가지고 어느 위치에서 3D 효과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라는 거. 그래서 3D 효과를 눌렀더니 저는 지금 라이브만 봤는데 오른쪽 보세요. 여기 효과 보이시죠? 네. 나이가 포덕포덕 날아가는 그림도 있고 이거 지금 제가 사용한 거 밑에 보시면 모든 효과들 리스트 찾아서 적당한 거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3D 라이브러리 이거 놓쳐보세요. 계속 보실 거예요. 왜? 이거는 일단 MS에서 공통적으로 계약돼 가지고 올려주는 거니까 이런 것도 중간에 삽입시키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을 때 여러 가지 효과를 하는데 사실 들고 다니는 휴대폰이니까 그게 편해서 쓰기는 하거든요. 근데 영상이 내 컴퓨터에서 조금 더 손을 보고 싶어요. 특히 이제 애기들이 커가는 사진들, 영상들을 많이 하시면 그 임팩트 넣어주시면
또 우리 부모님들, 예, 거기에다가 임팩트를 넣어주시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갑자기 봤더니 호박콩 같은 게, 예, 모자 같은 게 또 눈에 띄네요. 예. 자, 일단 이렇게 봤습니다. 여기까지만 볼게요. 그래서 저는 메뉴 정리되는 것까지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잠시만요. 취소 누르고 필터 좀 한번 볼게요. 예, 필터를 봤더니 뭐 이런 것들이 뜨네요. 어떤 식으로 클래식이냐, 약간 뭐 세피아 톤이냐 예전에 했던 그런 톤이에요. 이런 것들. 그래서 흑백, 요즘 약간 레트로 해가지고 흑백 즐기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 인지상정 같아요. 요즘 컬러가 너무 선명하니까. 자, 일단 저는 취소 누르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이 네, 사진 앱에서 저희가 무엇을요? 영상을 편집하는 걸 보고 계신 거예요. 자, 꽤 재밌죠? 그러면서 이제 배경음악도 넣을 수 있네 라는 거 메뉴만 확인하세요. 여기다 우리는 항상 우리나라는 가무의 민족이기 때문에 음악 없으면 죽습니다. 그러니 백뮤직을 은은하게 깔아주시거나 아니면 좀 신나는 거 경쾌한 거 깔아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 오디오도 형태 나오고요. 자, 비디오 마침이 있고 옆에는 점 3개가 있어서 한번 점 3개부터 먼저 눌러볼게요. 마치보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죠? 어떤 건지. 일단 비디오 마침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화면에서 이렇게 나와요. 비디오 화질 어떻게 할래요? 기타 옵션 눌렀더니 이와 같은 그림으로. 그리고 나서 일단 내보내기 한번 해볼게요. 자, 내보내기 할 적에 지금은 비디오 파일로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4월 22일이 센이죠. 그냥 이 상태 그냥 두고 현재 저장되는 곳은 지금 여러분 컴퓨터에 사진, 그러니까 내 PC라는 폴더 안에 사진 폴더 안으로 가시면 보여요. 그리고 나서 내보내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가 이제 내보내기가 되는 거겠죠. 그럼 파일이 또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좀 신선하게, 재미나게. 자, 그랬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 이렇게 했어요. 마음에 드세요라고 또 쇼잉까지 기본적으로 해주네요. 아유, 참 훌륭한 것입니다. 일단 얘는 닫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진 앱을 제가 일단 빠져나가 볼까요? 자, 비디오를 마치겠습니다. 라고 아까 했으니까 이거 닫아버릴게요. 사진으로 빠져나가 버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청을 일단 닫아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만든 사진 앱에 만든 게 아니죠. 윈도우 10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진 앱에서 가지고 있는 게 보시는 것처럼 사진을 가지고 영상을 만드셔도 돼요. 왜 사진을 붙여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파워포인트 생각하시면 돼요. 각각의 슬라이드에다가 원하는 사진 다 집어넣고요. 슬라이드 쇼를 돌려요. 그러면서 뒤에 음악을 깔아요. 그러고 나서 저장을 파워포인트로 저장할 수도 있지만 이걸 mp4로 내보낼 수도 있는 거, 그 원리입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영상을 편집을 하려면은 영상 편집할 수 있는 툴이 있어야 돼요. 네, 비싸요. 돈 주고 살려면. 그러니 저희는 이제 무료를 많이 찾는데 그 중에서 윈도우 10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가 생각보다 되게 괜찮았다는 거. 그래서 저도 이거 천천히 보면서 재밌었던 게 예전보다 윈도우즈 무비 메이커도 나쁘진 않았어요. 프로그램을 많이 이제 업데이트를 안 하다 만들어진 지 워낙 오래돼서 업데이트 기간이 없다 보니까는 굉장히 큰 용량의 영상들을 올리게 되면 컴퓨터가 너무 힘들어하는 게 보였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윈도우 10에 있는 지금 비디오 편집할 수 있는 사진 앱은 효과가 일단 굉장히 다양해져요. 3D도 들어오고 필터링도 들어오고 뭐 속도도 조정할 수 있어요. 2배속, 3배속 이런 식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재밌었던 건 영상 앞에다가 표지를 딱 하고 만들어 넣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것까지 볼게요. 그래서 지금 만들었던 거는 그냥 제가 이미지만 그러면서 여기 3D 효과 이렇게까지 저희가 디테일은 안 봤죠. 그냥 라이브만 딱딱 팝업 뜨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도 차근차근 보시면 다 보여요. 윈도우 10이 이렇게 뭔가가 많으리라고는 크게 생각을 못 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잠시 하고,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생겼으니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 요거를 지금 정리를 해드렸고, 그리고 기본적인 연수 내용은 전반적인 건 제가 여기서 일단 정리를 할 거예요. 근데 우선 요 화면은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팀즈 로그인 할 때요. 그러니까 이거 아까 처음에 시작할 적에 계정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예, 공용 PC에서 어느 날 갑자기 내 계정이 로그인이 안 돼, 뭐 이런 것들. 예, 그리고 또 하나, 공용 PC를 사용해 내가 로그인했던 것들에 흔적이 남아서 굉장히 찜찜해요라는 것들. 그런 부분들을 의심하는 공간이 어디냐? 윈도우 10에 있는 이 가운데 그림만 보세요. 이거 조금 크게 보여드릴게요. 윈도우 10에서 계정에 있는 회사 또는 학교 액세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리스트가 다 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선생님께서 뭐 팀즈 사용하는 게 선생님 개인형이면 상관이 없는데 학생들하고 같이 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딘가 연수를 가셔서 거기는 공용 PC를 섰어요. 그러면은 이제 나오실 때, 종료하고 나오실 때 지우는 거 여기서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연결을 끊으세요라는 것까지. 그리고 내 PC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있어야 해서 로그인하죠. 그럼 여기는 체크 없애시고요. 팀즈에서 로그인 화면이에요. 조직의 내 디바이스를 관리하도록 허용합니다. 체크 없애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체크를 안 지워놓은 거고. 그리고 이 앱에서만 로그인합니다. 요거 하나 선택을 반드시 해 주셔야지. 아니면 그냥 이 앱에서만 로그인합니다만 클릭을 해 주시면은 선생님 기록이 일단 남지는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즘은 선생님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 패턴에서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 되게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다들 전문가시니까. 근데 그러니까 아마 느끼시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디지털 예절 같은 것들. 공용 PC일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채팅방에서 어떻게 이제 말을 주고받아야 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마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일단 가장 저희가 현재 할 수 있는 건 공용 PC에선 너희들의 계정을 남겨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는 그냥 찰떡같이 교육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연수는 여기까지 진행할 거고, 우리 선생님들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창에 내용을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 연수는 보고 계시는 것처럼 현재 이 링크에 있는 설문, 설문을 남겨주시면 저희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수가 나중에 어떻게 방향을 잡을 때, 물론 이제 각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 생활을 조금 저희가 가끔 이렇게 어깨너머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힌트 받는 것도 있고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오늘 참여하신 연수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해 주시면 저희가 엄청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올해 지금 서울 특별시 교육청 담당하는 파트너사가 바뀌었어요. 예전에 필라테키에서 굉장히 열심히 지원을 해주셨는데 글로나이엔S라는 회사로 저희가 변경됐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사용상 문의는 이제 전화하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가 이렇게 열려 있으니까는 이쪽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